이동의 뉴스정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합니다. 정치 TMI 오로상근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열렸는데 네.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TK 지역이다 보니까 네네. 후보들 간에 더 치열하게 네. 연설했던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연설을 했는데 네. 뭐 치열한 연설보다 엄청나게 치열한 분위기 때문에 다 지금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예. 어떤 보도 제목을 보니까 이제 시작부터 욕설이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누가 욕설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이제 친박 집회에 참석했던 박근혜 정부 지지자 분들이 예. 네, 몰려들어서 이제 욕설을 쭉 했다는 거죠.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대구 경북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심장 같은 곳이다 보니까 일단 이 직전 연설회보다 이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그 연설을 하기도 했어요. 뭐 얘기를 보면 뭐 지난 연설회 때도 뭐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이번에는 뭐 귀족노조, 뭐 전교조, 뭐 주사파, 예. 뭐 김정은의 돈 퍼줄 국리 뭐 이런 얘기들이 줄줄줄 나왔고요. 반면에 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중도를 강조하면서 이 탄핵 총리로는 내년 총선 필패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가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라면서 이제 보수 표심을 공략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종북 저격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뭐 좌파 정권의 역점을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말씀드린 대로 이 분위기 자체가 워낙 험악해가지고 예, 후보들의 뭐 얘기가 이렇게 뭐 선명하게 들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지지자들에게 이 친박 집회 참가자분들, 그러니까 김진태 후보의 지지자분들이 뭐 굉장히 좀 험한 말을 해대고 또 행사 내내 이 때려잡자 문재인이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외쳐가지고 좀 굉장히 좀 번잡스러운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예. 이 반면에 이 행사장 입구에서는 이 대구 지역 66개 시민사회단체가 이 5.18 망원 논란의 중심에 선 이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김병주 위원장 연설할 때도 야유가 쏟아졌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 네. 이 인원들이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많이 가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김진태 의원이 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자유한국당에서 투표를 하려면 책임당원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당원이라는 게 당비를 한 3개월 이상 납부한 이 진성당원을 의미하는데 이 책임당원이 엄청나게 느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2017년에 이 홍준표 전 대표가 당선이 됐던 이 7.3 정당대회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책임당원이 16만 명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33만 명으로 네, 대거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만 명이 늘어난 건데 이 자유한국당 내부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떠났던 당원들이 뭐 속속 돌아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에 그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후보들이 이 각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뭐 조직적인 이제 입당 활동을 벌여왔던 것 같아요. 뭐 일례로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 불교 신자들이 대거 입당했다라고 하는데 예. 이 주호영 의원이 이제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출마를 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그 주호영 의원이 이제 국회 불교 모임인 이 정각회 명예회장을 하고 있어서 예. 좀 불교 쪽이랑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 불교 신자가 대거 들어왔다고 하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상당수가 또 친박 태극기 집회 세력이다 뭐 이런 말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김진태 후보 측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친박 집회 참가자들이 이 지난해부터 SNS를 통해서 입당 운동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실제로 이 사람들끼리 이제 보낸 문자들을 보면 이 자유한국당에 가입을 해서 김진태 의원을 자유한국당 대표로 만들고 이 만약에 뜻을 이루지 못하면 탈당해서 대한애국당으로 가자 뭐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뭐 계속 돌고 있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 한국당에 입당한 태극기 부대의 규모를 이 적게는 8,000명에서 이 많게는 3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김진태 의원이 3만 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뭐 본인의 지지자분들이 이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한 뒤에 뭐 팩스로 뭐 증명서를 보내주거나 뭐 화면을 캡처해서 뭐 문자로 보내줬다는데 뭐 이 숫자를 세보니까 한 3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라는 거죠. 뭐 물론 지금 확인할 기는 없는 상태고 예. 네,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예전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중에는 뭐 물론 강성 보수 성향도 많이
탈당을 했지만 당시 이제 온건 보수 성향도 많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돌아오는 사람들 상당수를 강성 보수라고는 뭐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 김진태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3만 명이면 대단한 인원인데 네, 엄청난 인원이죠. 확인되진 않으니까요. 네, 확인되진 않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33만 명 중에 최소 뭐 이 주장대로 3만 명이다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뭐 나름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데 이거 결과를 나와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그 민주당은 PK 민심을 어루만지로 내려갔다고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국 예산정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이 전국을 돌면서 뭐 지역 현안을 돌아보겠다 뭐라는 취지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이었는데 그 오늘 처음으로 간 지역이 이 경상남도였습니다. 이 창원을 갔는데 이 경남에 간 이유는 뭐 아무래도 이 경남 도정의 공백을 이 경남도민들로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당에서 좀 도정을 지원하겠다, 뭐 안심하고 계속 지지해달라, 뭐 이런 의사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해찬 대표가 뭐 김경수 지사가 이 경남 도정에 공백이 생길 것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 예산정책협의 첫 회의를 경상남도에 가서 우리 당이 행정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내년도 국비 확보를 뭐 증액하겠다든지 뭐 남부 내륙 고속철도를 조기 착공하겠다든지 뭐 스마트 산단 구축 등 뭐 각종 지역 현안들을 약속을 하고 왔다라고 합니다. 예.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가장 큰 혜택을 받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PK 지역인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발표 나고 얼마 있다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는 바람에 이 PK 민심이 약간 동요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영향이 없을 수가 있겠죠. 뭐 판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여론조사를 보면 좀 부산, 울산, 경남의 지지도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뭐 우위를 점하고 있기는 한데 이 자유한국당과 오차 범위 안에서 좁혀졌다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당장 내년이 총선이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 경남 지역에서 좀 이렇게 좀 유지를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인 점이 뭐 오늘 경남에 가서 회의를 한 배경인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리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좀 충격이었다. 그러면서 20일쯤인가요? 뭐 김경수 지사 보석 신청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원래 이제 정확한 얘기는 구속적 부심을 신청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정정이 됐습니다. 보석 신청인데 이 구속적 부심은 기소가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이 보석이 맞고요. 아울러 이제 당에서도 뭐 대책위원회를 좀 꾸려서 이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뭐 변호인단을 강화해서 항소심에 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게 1심에서는 좀 당이나 아니면 김경수 지사 본인도 뭐 너무 이제 재판부의 결과를 낙관했기 때문에 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좀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뭐 이 부분에서 이제 철저한 준비를 해서 항소심에 뭐 임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선이 님께서 진행자나 패널 드나들 때 왜 이리 표정이 뚱합니까? 김보리님, 두 분 사이 안 좋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올리셨는데 저희가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습니다. 네, 뭐 뚱한 게 아니라 뚱뚱한 겁니다. 네. 열심히 합시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5.18에 분노했던 YS, 당내 비판 주도하는 YS계. 그러니까 사실은 그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이죠. 정치를 못하고 있던 연금당한 시절에 5.18 진상조사 규명을 위해서 단식을 하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는 천명을 했죠. 우리 문민정부는 5.18 정신을 계승하는 정부다.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3당 합당을 해서 지금 그래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세력과 한 방을 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YS계 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현재 당에서 나오고 있는 5.18 망언을 규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5.18 망언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바로 서청원 의원일 겁니다.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 자기가 5.18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 이 광주에 갔다라면서 이 경험담을 꺼내놨는데
뭐 당시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기사는 왜 그렇게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봤는데 이거는 확실히 5.18은 그 재론의 여지 없는 숭고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객관적 사실을 모르는 일부 의원들이 이 보수 논객의 왜곡된 주장에 휩쓸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김무성 의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서 망언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예.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누가 뭐래도 역사적 평가와 기록이 완성된 진실이다. 라면서 5.18의 희생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키우고 꽃을 피우는 원동력이 됐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이 김현철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상임이사도 입장을 밝혔는데 뭐 14일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수구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확인되면 이 반드시 아버님 사진은 그곳에서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비판한 바가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망언과 친박 논란 등으로 얼룩진 한국당 모습을 보면서는 뭐 더는 이 개혁 보수가 설 땅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김현철 씨 입장으로서 상당히 화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어떻게 5.18을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단식도 굉장히 좀 오래 했고 처음에 이 광주 소식을 뭐 지역 당원한테 얘기를 듣고 이게 심화가 솟아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을 나중에 그 회고록에서 쓰기도 했었습니다. 예, 예전에 YS 키즈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그분들이 뭐 맹렬히 정치권에 활동하고 있고. 네, 그렇죠. 뭐 서청원 의원도 그렇고 예, 김무성 그렇죠. 의원도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럼 논란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뭐 지도부가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갔으면은 뭐 더 이상 논란이 번지지 않았을 텐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불거질 것 같습니다. 예. 정상훈 기자 뚱한 게 아니고 뚱뚱한 겁니다. 이렇게 하자마자 네. 보이는 라디오 접속자가 확 늘었습니다. 얼마나 뚱뚱한지 보려고. 네. 조회수만큼 출연료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적당히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고 김용균 씨 어머님을 만난다고요? 네네, 만났습니다. 만났습니까? 네, 예. 만났습니다. 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가 숨진 지, 좀 안타깝게 숨진 지 71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고 김용균 노동자의 유족이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에 이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불거졌고 결국 국회에서 이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 이 진전된 김용균법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요구를 했었던 이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을 명령하면서 이 김용균법 통과에 물꼬를 튼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후에 뭐 정부 여당 뭐 태안 화력발전소 유족들이 협상을 거쳐서 다시는 이 김용균 노동자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뭐 위험의 외주화 문제도 해결해 나가기로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장례 절차도 끝나고 나서 오늘 4시 반 정도에 만난 것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은 뭐 굳은 표정으로 유족들을 만났고 뭐 위로하는 모습이 지금 사진으로 찍혀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뭐 지금쯤이면 아마 끝났을 텐데 이 김용균 노동자 대책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늘 면담에서는 아마 이 김용균 씨가 숨진 뒤 정부가 꾸리기로 했던 이 석탄발전소 특별 노동안전조사위원회에서 이 사고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 줄 것 그리고 예.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이 죽음의 외주화를 멈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뭐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참고로 내일 뉴스 정면 승부 1부에서 고 김용균 씨 모친 인터뷰를 할 예정이니까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이학재 의원이 기초 의원에게 욕설을 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인갑 인천 서구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학재 의원에게 폭언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집회에 이 정인갑 의원 그리고 이학재 의원 등이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 정인갑 의원이 뭐 우리 서구에는 뭐 제가 잘못했다, 뭐 제가 책임지겠다, 뭐 제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인은 없고 뭐 남탓만 하는 정치인만 있다. 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연장될 때 인천시장은 누구였고 환경부 장관은 또 어느 정부의 장관이었나 예. 뭐 이런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발언을 마치고 내려가는데 예. 이학재 의원이 갑자기 자신에게 다가와서 이 뭐 싸가지 없는 XX, 뭐 어린 놈의 XX 뭐 이런 욕설을 했다라는 거죠. 이에 정인갑 서구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나이 어린 것이 죄일까, 뭐 국회의원은 기초의원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걸까,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학재 의원의 입장은 어떤 거죠? 네, 기초의원을 뭐 겁박하거나 포고는 사실이 한 적이 없다. 없다. 네,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까지 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예. 당시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 정인갑 의원을 따로 만나서
아니 본인의 주장을 하면 되지 왜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또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이야기하냐. 뭐 그건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심하게 화내면서 했다라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욕설은 안 했다라는 거죠. 뭐 이후에 뭐 정인갑 구의원이 뭐 이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라고 주장도 했고 뭐 구의원과 구청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는데 뭐 본인이 어떻게 구의원을 겁박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진실 공방으로 또 번지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들어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 오늘 중으로 결정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오늘 결정을 못 내렸다고요? 네, 아직 뭐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이게 지난달 29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구속 재판 기한도 얼마 안 남았고 이 재판부도 교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미리 석방을 해달라 이렇게 보석 신청을 했었거든요. 뭐 고령인데다가 뭐 당뇨와 어지럼증 겪고 있다면서 건강상의 이유도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서울고등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많이 안 좋다라고 했고 이 검찰 측에서는 이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도 건강이 안 좋다고 했다가 저렇게 됐다 뭐 그런 식으로 네 맞섰는데 이 양측 의견을 다 들은 재판부는 결론을 곧 내겠다라고 밝혔지만 아직 뭐 결론이 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며칠 더 미뤄졌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해당 보도에 의하면 이 다음 공판일이 내일 모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때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재판부가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뭐 보석 신청을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 재판부 얘기가 언론에 잘 안 나왔는데 뭐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재판을 맡은 판사 중에 한 명이 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심리를 맡은 이 서울고법 형사 1부 박성준 판사는 이 주명건 세종대 이사장의 사위로 A급 사법농단 판사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명건 세종대 이사장은 이 4대강 설계자로 불리는 MB 진영의 핵심 인물이다 라면서 이 비리 혐의로 쫓겨났던 그 주 이사장은 MB가 집권하자 이 세종대에 다시 복귀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준 판사가 MB와 특수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 주명건은 일남일녀를 뒀는데 그 아들도 판사고 이 판사 아들의 장인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박성준 판사는 뭐 주심이 아니라 배석 판사이고 뭐 A급 사법농단 판사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뭐 당시에 이제 단독 판사급 사법지효시 심의관으로서 뭐 임종원 공소장에 딱 한 차례 등장을 하긴 하는데 뭐 이거를 A급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계속해서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을 허가한다면은 또 박 전 대통령도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네, 뭐 쉽지는 않아 보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호송차에서 내릴 때 이제 벽을 짚는 모습을 보여서 좀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네, 뭐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판부 결정을 조금 더 지켜보죠. 네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